안녕하세요. 에트월드 서울치과 원장 치테리어 이장욱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고 프라치 수술을 하고 나서 술을 드시면 안 되는 건 아시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또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려고요. 최근에 이제 프라치 수술을 하신 환자분이 계신데 술하고 담배도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입술도 좀 까맣고 얼굴도 뭔가 좀 까맣고 간이 왠지 좀 안 좋아 보이시고 좀 피곤해 보이시고 한 분이 계셨어요. 이제 한 2주 정도 수술하고 나서 지나가지고 다른 뇌치료를 할 때 뵀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담배는 정말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폈는데 술을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드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했더니 막걸리나 소주나 이런 거는 또 좀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좋은 술 그리고 알코올 도수도 높은 술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집에 고이 모셔놨던 로얄 살루트를 따서 500ml씩 이틀을 드셨대요. 그래서 많이 드셨네 했더니 자기는 훨씬 많이 드신다고, 그 정도면 많이 마신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자들마다 많이 조금 이게 되게 상대적인 표현이라 가지고 이것도 이제 좀 문제가 돼요. 정말로 한 잔만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한 잔이 한 병이신 분도 있을 거고 제가 생각한 조금은 한 잔인데 이게 얘기가 다르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술은 좋지 않은데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대략 한 5가지 정도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들 이제 많이 듣는 얘기가 이걸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상처 치유가 되게 늦어지고 회복이 지연된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술을 드시면 피가 잘 안 멎어요. 술할 때 피가 좀 나네. 그래서 환자분한테 술 드셨어요? 그러면 어제 좀 마셨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술을 마시고 그 다음 날이던 며칠간은 이게 피가 딱 바로 멎지가 않아요. 뭐냐면은 상처가 나면 피가 딱 멎어야 돼요. 멎어야지 방어 벽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균이나 외부의 침입을 막아주는 걸 하는 건데 피가 잘 안 멎으면, 잘 안 굳으면 회복이 더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가 계속 이렇게 딱 쪼그라들고 피떡이 생기고 아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세균들이 계속 침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복 자체도 늦어지는 거고, 그러면 세포들이 또 만들어지고 회복하는 과정들도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세균이 들어가면 그게 감염이잖아요.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 더더욱 이게 고름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로 심하게 감염되면 고름까지 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붓고 아프고 계속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착착착 진행이 안 되고 소독을 계속하거나 그런 일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환자분 오셔가지고 계속 그런 과정들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술이 상처 치유가 늦어지니까 드시면 안 되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 거는 술을 드시면 술 때문에 면역세포들이 일을 잘 못해요. 면역세포라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나쁜 것들을 방어하고 무찌르고 하는 애들인데, 그런 면역력들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전에 이미 수술이라는 과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했다 그러면 몸이 힘들어요. 몸이 힘들면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술을 넣어봐요. 그럼 면역력이 또 떨어져요. 그게 또 지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과 2번 비슷한 맥락인데 조금은 다른 포인트에서 이제 술이 우리 몸에 미치는 나쁜 영향.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항생제나 진통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이제 수술하시고 나서. 근데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은 간에서 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간에 좀 이렇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통제는 대부분이 위에 조금 자극이 있어요. 그래서 속이 뒤집어진다거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데, 근데 술 드시면 어때요? 아시잖아요. 술 먹고 이렇게 토하거나 뭔가 속이 쓰리거나 하는 것들은 위가 알코올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좀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약을 어쨌든 우리 몸에서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랑 간이 힘든데 거기다가 술을 부으면 위랑 간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무장장애가 좀 있거나 간이 좀 간당간당하게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또 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드시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가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술을 드시면 어때요? 화장실 자주 가게 되거든요. 맥주나 특히 더 그럴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뇨작용이라고 하는데 소변을 보게 만들어요. 그럼 몸에 있는 물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술 드실 때 물 충분히 드세요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술을 마시면 나도 모르게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가지고 몸이 말라가거든요. 그러면 술 취했을 때 모르는데 다음날 일어나면 목 타죠. 막 죽을 것 같죠. 와 죽을 것 같아. 왜냐면 이제 몸에서 물이 쫙쫙쫙 빠져나가가지고 몸에 물이 없는 거예요. 탈수는 원래 기본적으로 제일 안 좋은 거예요. 탈수는 정말로 몸의 상태들이 다 다운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술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수분 보충을 해가지고 몸에 물이 충만하게 만들어야지 모든 회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건데 술은 그걸 반대로 나쁘게 만드는 거니까 또 몸에 그리고 또 회복을 더디게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이 안 와가지고 술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좀 잠들었다가 새벽에 깨요. 그러면 잠도 잘 안 오는 것 같고 막 목은 어쨌든 타고 몸 컨디션 안 좋고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수면이 뭐예요? 몸이 쉬는 과정. 근데 쉬는 과정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깊은 잠도 못 자게 되고 얕은 잠을 조금 자는 거고 술을 조금 마시면은 뭐 혈액순환이 조금 좋고 뭐 긴장도 이완되고 좋은 점이 많지 않냐? 조금 먹으면 그렇긴 해요. 근데 이 조금이라는 것도 환자마다 사람마다 다 기준치가 다르거든요.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그리고 또 대부분은 술 드시면 한 잔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있다고 한들 크지도 않은 거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술을 안 드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게 분명히 맞는 거죠. 평소에는 모르겠지만은 수술 끝나고 치과적인 수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이제 일주일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일주일은 금주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원장님, 혹시 그 프라치 수술이 아니더라도 일반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나서 술을 드셔서 감염이 된 사례라든지 뭐 드물긴 해요. 그리고 대부분 다 건강하시면 정말로 아까 얘기했던 것들을 보통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고 저희들끼리는 뭐 사석에서는 뭐 알코올로 소독해 장난치죠. 하지만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 거예요. 그 알코올로 진짜 소독이 되는 거예요. 뭐 소독이 되는 건 맞는데 의미는 없죠. 시적으로 그쪽에 뭐 세균수를 조금 줄일 수 있긴 하겠지만 원래 입안은 세균이 바글바글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도 장기적인 의미는 크게 없고 그래서 뭐 그다지 그거는 그냥 뭐 술을 드시기 위해서 본인의 이제 만들어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고춧가루 타가지고 소주 마시면 감기 났나요? 뷰티풀 하지 이상입니다.